누군가 낯선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세차게 찌를 때, 사랑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큰 상처를 받을 때, 일상은 흔들리고 마음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찹니다. 이처럼 뜻하지 않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그 감정의 농도가 옅어지지만, 어떤 감정은 점점 더 커지고 진해져서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어떤 감정은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불쑥 달려들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대체 왜 생길까요? 또 어떻게 해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많습니다.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럴 땐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세상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몰아닥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떤 소설을 읽다가 그런 감정에 조금이나마 더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이란 건요, 행복의 모습은 대개 거기서 거기로 비슷하지만 불행의 모습은 제각각 다르답니다. 저마다 자기만의 특별한 고통을 짊어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신만 무슨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고요. 만약 당신만 특별히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그건 그렇게 믿는 당신 스스로가 특별히 불행한 거예요. 아사다 지로의 소설 파리로 가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처음 그의 작품을 접하게 된 건 영화를 통해서인데요. 바로 일본 영화 철도원과 우리나라 영화 파이란입니다. 두 작품 모두 아사다 지로의 단편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불행과 희망이 교차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잘 그려냈습니다. 저는 무척 다양한 색깔을 지닌 그의 소설을 좋아합니다.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주는 동시에 인간의 어두운 면이나 현실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집안의 몰락으로 방황하며 사회의 어두운 면을 경험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파리로 가다로 돌아가면 앞서 문장은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첫 문장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로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라는 문장이지요. 아무튼 아사다 지로나 톨스토이의 말처럼 불행도 고통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화를 내게 되는 상황도 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왠지 이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나만 특별히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스스로를 특별히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따끔한 충고도 쓰렸지만 도움이 됐습니다. 분명 내 잘못이 아닌데도 책임을 떠맡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화가 나는 상황이죠. 반대로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소한 문제로 관계가 틀어져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앞서 문장을 통해 내 감정을 살펴보고 다스릴 여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은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럴 때 생기는 미움과 분노를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서 억누르거나 없애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너무 깊게 빠져 헤어나지 못하면 안 되지만 참고 억누르는 것도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연준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자잘하게 아픈 곳이 생기면 그 자리에 몸과 마음이 묶여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 아프다는 것은 이겨내야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겪다 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의 에세이 소란의 한 구절입니다. 시인은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미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겨내거나 없애려고 하면 도리어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생길 수도 있고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지요. 괜찮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불쑥 감정이 차올라 마음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무조건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화가 날 땐 화를 내고 대신 그 이후에 차분히 마음을 돌보면 됩니다. 그 모든 게 다 잘 겪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름에 태풍이 지나가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긴 하지만 폭염도 한풀 꺾이고 대기나 해양, 토양 오염이 해결되는 순기능도 있다고 하죠. 미움과 분노 같은 감정도 태풍과 같습니다. 지나치게 휘말리지만 않도록 주의한다면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니까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미움과 분노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사회가 정의롭지 않을 때, 예컨대 고위공직자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때 우리는 당연히 분노하고 바로잡으려 합니다. 만약 이때 누구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사회정의는 실현되지 않겠지요. 위대한 성인으로 꼽히는 공자 역시 이런 정확한 미움과 분노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 적 있습니다.
논어 양화편과 헌문편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제자 자공이 군자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시 은덕으로서 원한을 갚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얼굴빛을 고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 원한을 은덕으로 갚겠느냐?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머리로는 별일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때에도 감정이 흔들리고 괴로움을 느끼니까요. 미움과 분노라는 감정이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쉽게 통제가 안 될 뿐 아니라 그런 감정을 느끼면 힘이 빠지고 정신이 고갈되며 심지어 자책하는 마음까지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움과 분노는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지혜롭게 겪다 보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그 감정을 제대로 잘 떠나보내지 못했거나 누군가에게 미움과 분노를 산일로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해 하나의 사례를 각색한 글을 전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내 곁에 누구도 힘이 되지 않아 외롭겠지만 가끔은 모두가 그렇단 사실을 잊지 마. 내 사람 같은 친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살아온 가족조차 너를 쓸쓸하게 하지만 사실은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골목마다 사람마다 바람만 가득한 차가운 이 세상에 금쪽 같은 시간을 뚫고 내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너는 충분히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 제 걱정으로 매일이 벅찬 사람들이 가슴속의 혼란과 역경을 뚫고 너를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이니? 매일의 저녁이 너에게 우울을 선물해도 세상 모든 음악이 내 심장을 울려 마음이 어두워도 내 믿음이 불안해 눈물이 난다 해도 내 불안이 마음을 잡아먹는 일이 있다 해도 구름도 가끔은 햇빛을 믿지 못해 비를 쏟아내는데 누군가는 너를 위한 글을 쓰고 있다는 걸, 너의 우울을 끌어안기 위해 위로를 하고 있다는 걸,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않길. 바람도 가끔은 불기가 지겨워 적막하고 해바라기도 가끔은 목이 아프고 연어도 가끔은 제갈길이 막막해 폭포에 쓰러지곤 하는데 내가 지금 좌절이 된다고 해서 홀로 울지 않길. 너는 많은 사랑을 가진 사랑으로서 사람이 된 사랑의 존재라는 걸 절대 잊지 마.